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 이 경평면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가 분명히 앞으로 까다로워질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팝 원효입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그때 올해 첫 급바보를 촬영하고 지금 두 번째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금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 회사적인 일로 조금 바쁜 부분이 있어서 급바보를 촬영을 좀 늦어졌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랜만에 저희 위원님 뵙는 것 같아요. 오늘도 김성준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네, 저는 폐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폐지되지 않습니다. 급바보는 절대.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물론 더 자주 할 건데요. 이제 너무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좀 보고 싶었어요, 위원님. 네, 그리고 데일리팝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5주년 저희 창간도 있고 했어가지고 촬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뵌 만큼 저희가 또 좀 재밌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지났던 만큼의 조금 더 어깨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또 핫해진 이슈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 저희 흔히 말하는 경평면제제도라고 급바보 때 많이 다뤘죠. 이 경평면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연구를 토대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이 연구에서 어떤 내용들이 도출되었는지 한번 위원님하고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이 경평면제는 항상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신약 등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제약업계에서 그런 불만들 사이에서 그나마 이제 등재로 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굉장히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인데 이거를 또 손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선은 심평원에서 발주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말에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그 보고서 제목은 의약품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 심평원이 지금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제도를 좀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연구는 연구 책임자는 이태진 교수님, 서울대 이태진 교수님이 진행을 하셨고 연구자부터 살짝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개선 방안을 내놓은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심평원 발주로 진행이 되었고, 네, 제가 또 이제 지금 이태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같이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꽤 있죠. 네. 근데 보면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분들의 주장과 어떤 근거들을 봤을 때 항상 이제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등재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었던 발언들이 좀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제약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연구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죠? 네, 우선은 이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의 어떤 현황을 먼저 봤죠. 그리고 현황을 보고,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제약업계, 그리고 이런 인터뷰들을 이제 토대로 개선 방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게 아닌 유예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예를 한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략이 아닌 유예하겠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딱 들어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평면제로 들어가는 약들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약제들에게 우리가 경평면제를 부여하죠. 그만큼의 혁신성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한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등재가 된 약에 대해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다시 경평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우선은 그분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별등재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선별등재 제도의 핵심은 비용효과성 평가예요.
근데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다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략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략을 하는 제도인 게 모든 약을 생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약제만을 우리가 생략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정말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이라면 우리가 등재 후에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재 당시에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등재가 되고 자료가 누적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평 면제로 들어가는 약들 보면 보통 이상, 그죠? 이상 연구나 뭐 요새는 2분의 1 이상도 많고요.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서, 그리고 그 해당 질환에 너무너무 기존에 치료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약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그러면 삼상 연구가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유예를 할 때 그냥 유예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연구 보고서에 담긴 거는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심평원하고 업계랑 논의를 하면서 내 계획서,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아마 같이 합의해야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까도 제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제약업계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약업계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연구와 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뭐 저희 글로벌 의약산업협회 KRPA랑 같이 제약업계랑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지금 제약업계 입장이 어떻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유예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말씀하신 거대로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라는 부분도 이제 큰 숙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경제성 평가 생략을 받고 있는 그 조건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데, 이 조건이 만약에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환자 수가 200명 기준이잖아요. 예, 그 200명 갖고도 우리 얘기 많이 했죠. 네, 200명 기준인데 그 현행 200명은 이 약이 쓰일 범위, 네. 그 기준에 따라서 200명인데 이 연구 보고서에는 독립된 질환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독립된 질환. 이게 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독립된 질환이라는 거는 유전자 타입, 그리고 어떤 투여 차수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약이 췌장암 2차로 쓰일 약이어서 2차에 해당되는 환자 수가 200명이었다면 이제 기존에는 되는 거였죠. 예. 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질환, 췌장암 자체가 200명 이하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유전자 타입이나 투여 차수라는 얘기가 있었긴 한데, 그럼 췌장암이면 췌장암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폐암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폐암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카테고리가, 그죠?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폐암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것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급여 기준, 항암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보면 구분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최소한 비소세포랑 소세포는 좀 구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폐암 전체로 보게 되면 폐암에서는 이제 다시는 경제성 평가 면제는 될 수가 없겠죠. 네, 이것까지 가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위원님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더라도 방금 예를 들어주신 췌장암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 최첨단 항암제들을 보시면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허투 양성이 유방암이다, 뭐 삼중 음성 유방암이다, 허투 음성 유방암이다. 뭐 표적 항암제라는 이 친구들 자체가 특정 유전자 변이를 타깃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특정 환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그 환자들에게 효과가 보이고 그 환자에게만 쓸 수 있도록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심평공단과 논의해서 등재를 받습니다. 그런 약들을 기준으로 하는 걸 그 허투 양성 유방암을 200명으로 보지 않고 그 전체 유방암을 200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차 요법이냐 2차 요법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초의 초진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
첫 번째 치료한 환자를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환자 수를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0명을 넘는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 그리고 또요. 죄송해요. 제가 말 끊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약업계는 사실 유예도 유예지만 이제 적용 자체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약업계는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있죠.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 평가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보수적으로 바꾸려면 반대로 경제성 평가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 평가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 저희가 급바보에서 뭐 약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아이서죠. 이제 위원님이 한번 되게 그것만 갖고 한번 저희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이서 임계값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그때 한참 얘기했던 NO2가 등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례적인 아이서 임계값을 가지고 올라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등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NO2 같은 아이서 임계값을 받을 수 있는 약이 또 나올 것이냐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제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항목이 다시 들어감에 있어서 이 경평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평 면제가 우리나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간담회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얘기들을 나누시겠죠. 근데 이제 위원님 보실 때 그럼 이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를 유예하자는 이 개선안이 어떤 방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심평원 발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평원에서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제약사랑 간담회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늘 간담회는 해왔잖아요. 그래도 큰 방향은 정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가 분명히 앞으로 까다로워질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일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약업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평 개선 얘기도 반드시 나오겠죠? 네, 반드시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경제성 평가 유예를 하더라도 나중에 경제성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이서 임계값을 얘기하셨는데 그 보고서에는 그 임계값도 통상적인 아이서를 적용해야 된다. 예외를 두면 안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통상적인 아이서를 적용한다. 네, 통상적인 아이서를 적용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그게 뭐 기준이 지금 규정이 명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진료상 필수약제를 우리가 규정을 바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네, 진료상 필수약제만이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엄격한 규정 변경 때문에 약간은 구제해주는 제도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가 앞으로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진필이 될 것 같습니다. 진료상 필수약제 수준의 엄격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진필이랑 사실 지금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필은 진료상 필수약제는 경제성 평가를 아예 영구적으로 면제받지만 이거는 유예한다라는 차이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제약업계와 정부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료상 필수약제는 조금 뭐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룰 테니까요. 진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의약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꼭 필요하다. 진료상 필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빠르게 들여옵니다. 그래서 진료상 필수약제가 되면 굉장히 빠른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 그 등재 제도 안에서 상당히 최고의 혜택을 줍니다. 경평 면제보다 더요. 근데 그거가 지금 그 조건에 있어서 진료성 필수약제 우리나라 당연히 아무한테나 안 주겠죠. 아무 약한테나. 근데 그게 거의 지금 경제성 평가 면제와 맞먹어질 것 같은 우려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경평 면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이제 토론회나 이렇게
패널로 나가서 제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의약품 등재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심평원 뭐 이렇게 연자분이 나오셨거나 이제 정부분이 나오셨을 때, 복지부가 나오셨을 때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업계가 막 불만을 얘기하면 항상 나오시는 답변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평면제라는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약간 경평면제 제도에 대한 자부심과 또 약간 그 행정하시는 분들의 유연함을 굉장히 강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오프닝 할 때 숨구멍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숨구멍을 너무 틀어막는 방향보다는 지금 제약업계가 가뜩이나 지금도 어렵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너무 어깨편을 드는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논의하실 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너무 이 도출된 결과로만 가지고 그냥 탁 조여버려서 너무 우리나라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인원의 급바보 이제 또 이번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